회로 설계 멘토 상코치입니다. 디지털 회로 설계 툴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길어져서 영상을 2번에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회로 설계 툴을 가장 잘 개발하는 회사는 시놉시스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 드렸었죠. 그래서 시놉시스 회사의 9가지 툴에 대해서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DFT Product Family, 두 번째 IC Validator, 세 번째 Formality, 네 번째 StarRC, 다섯 번째 IC Compiler 혹은 ASTRO라고 부릅니다. 여섯 번째 VCS와 Buddy, 일곱 번째 Prime Time, 여덟 번째 Design Compiler, 마지막 9번째는 프라임 파워입니다. 첫 번째로는 VCS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CS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프로젝트로 FPGA를 다뤄보셨으면은 이 FPGA 툴에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모델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툴을 활용해서 진행한 적이 있을 겁니다. 검정색 바탕에 초록색 그래프가 로지컬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VCS라는 것은 이 FPGA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ASIC, 즉 주문형 반도체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회로 설계 시뮬레이션 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VCS가 사용되는 타이밍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RTL 합성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게이트 레벨, 더 나아가서는 레이아웃을 하고 난 다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RTL은 우리가 로지컬하게, 즉 이러한 AND 게이트나 NAND 게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A랑 B랑 AND를 쳐서 C에다가 넣겠다 라고 하는 수식적인 관점에서의 합성을 의미하고요. 게이트 레벨은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AND 게이트나 NAND 게이트를 의미하고, 이 레이아웃은 이러한 게이트들이 라우팅까지 합성된 그러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각에 대해서 VCS를 돌리게 되면은 다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VCS를 Functional Simulation 툴이다 혹은 Verification 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림이 잘 보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검정색 배경에 초록색 그래프가 나오는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Buddy라고 하는 툴이에요. VCS와 더불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난 다음에 디버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목적성은 디버깅이고 분석도 함께 도와주게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것이 버디에 대한 창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RTL에 대해서 왼쪽에 모듈별로 하이어러키 구조가 잘 나와 있고요. 그에 대한 합성 결과가 GUI 환경에서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서 더 체계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다 보니까 디버깅과 분석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타이밍 분석과 파워 분석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타이밍 분석은 STA, Static Timing Analysis 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하게 되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타이밍과 파워는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스펙적인 관점보다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대략적인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현직자의 회로 설계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면 회로 해석 방법부터 유용한 5개의 자료 모음집까지 여기 전액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본문 링크 참조해주세요.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툴은 디자인 컴파일러입니다. 디자인 컴파일러는 RTL을 합성해주는 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합성에 대해서 두 개를 구분 지었었죠. 이 RTL에 대한 합성과 게이트 레벨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여기서의 목적에 대한 부분은 RTL과 게이트 레벨 둘 다 의미를 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겠죠. 자, 우리가 AND 게이트라고 했을 때 이 게이트에 대한 표를 정리해 보면은 A랑 B랑 입력이 들어와서 C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0, 0, 0, 0, 1, 0, 1, 0, 0, 1, 1, 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게이트에 대해서 동작적인 것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게이트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로직 블럭을 만들 텐데요. 이때 로직 스테이지가 여러 번 겹치게 되면은 이렇게 크리티컬 패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떠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것을 합성하는지에 따라서 그 로직 패스가 더 간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 간결해지게 되면은 내가 더 빠른 클럭을 쓸 수가 있게 되고, 더 빠른 클럭을 쓰면은 디지털 시스템의 속도가 올라가서 스루풋이 증가한다 라고 하는 효과가 있겠죠. 따라서 단순하게 RTL 레벨에서 합성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게이트 레벨에 대한 합성을 할 때 최적화를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이 툴이 활용되는 이유입니다. 다음 툴은 DFT 컴파일러예요. 여기서 DFT란 Design for Test인데요. 우리가 직접적인 설계를 진행하기 앞서서 항상 이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할지에 대해서 반드시 함께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feasibility, 즉
현실 가능한지 그에 대한 검증의 일환인데요.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해보지 않았다면 이 검증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런데 이 검증을 할 수 없는 설계는 애초에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설계한 내용을 검증할 수 없다면 그 설계한 칩이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고 언제 오동작을 일으켜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검증에 대해서 강력한 툴이 바로 DFT 컴파일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테스트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DRC, 이런 디자인 룰에 대해서 위반된 것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수정하게끔 툴이 동작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디지털 회로 설계에 대한 검증 직무를 맡는 분들은 이러한 툴을 많이 쓰겠죠. 자, 다음으로는 포멀리티라고 하는 툴입니다. 이 포멀리티는 이퀴밸레이션 체킹을 해주는 툴입니다. 자, 여기서 넷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넷리스트는 우리가 RTL을 설계했을 때 다양하게 와이어 변수라든지 레지스터 변수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특정 노드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게이트 레벨로 합성하게 되면은 그 게이트 레벨에 대해서 각각의 와이어나 레지스터 변수가 마찬가지로 매핑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게이트 레벨에 대한 각각의 노드 이름들이 넷리스트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RTL로 설계한 내용과 합성됐을 때의 그 결과에 대한 넷리스트를 비교해서 이것이 정확히 매칭이 되는지 마치 LVS와 같은 느낌이죠. 그런 느낌처럼 체킹해주는 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